네, 출랑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로 좀 시작해서 가벼운 얘기로 끝날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어떤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것을 무심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거나 또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또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식 하나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취미로 서예를 합니다. 서예를 하는데 한자를 잘 쓰질 않고 한글 위주의 서예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그런 글씨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나만의 서체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재미에 이제 빠져서 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한글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서예 과정을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해서부터 시작해서 예서, 행서, 뭐 초서, 그리고 지금 한간체라고 하죠. 뭐 그런 것까지 하여튼 싹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붓의 운필 이럴 같은 것을 이제 완전히 터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한글 캘리그라피를 쓰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난초 난자 있지 않습니까? 이 난초 난자 이거를 제가 썼더니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난초 난자가 이게 동력 동자가 아니고 가릴 간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른 난초를 하시는 분들이 한자로 우리 비닐하우스 쭉 놓고 화원들 많은데 가면은 난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뭐 동양난이라고 쓸 때도 이 난자를 쓰는데 거기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다 이 가릴 간자를 써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난초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상식이지만 이 난초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공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난초의 정의를 향기가 나는 식물을 난초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전에는 소리만 있었고 글씨는 없었겠죠. 이게 글씨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공자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자 말을 듣고 그것을 지칭하기 위한, 기록하기 위한 문자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자가 난초라는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글씨가 생겼는데, 그 글씨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고, 그때 만들어진 글씨가 난초의 특성, 즉 문이 있고 이게 동력 동자를 써서 이게 이제 풀초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쪽의 문을 향한 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오전에 햇빛이 들어오고 오후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난초가 특히 좋아한다는 빛이 오전빛이라는 거거든요. 오전빛을 받다가 점점 점심때로 가면서 그늘이 져서 오후에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 뭐 간혹 남서쪽 방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쪽을 유난히 좋아해서 그쪽에서 집단적으로 군락을 형성하는 어떤 풀이구나. 그리고 그 풀 자체가 그러한 빛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뜻에서 동력동자를 써서 동쪽 방향을 좋아하는, 이 문이라는 게 이제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동쪽 방향을 좋아하는 풀이다. 동쪽 방향을 향해서 피는 꽃이다. 풀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배웠는데 다 이 가릴 간자를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씨가 난초 난자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뭐가 스쳐 가시나요? 그래서 오래 전에 이제 공자가 살아 계셨을 때에 어떤 글씨가 만들어진 그 원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거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이 난초 난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난정이라는 정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왕이지 선생이 난정서로 아주 유명한 그 난정서를 직접 썼던 그 정자, 그거를 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썼다 해서 난정서인데, 그래서 이 난정서가 마침 생각이 나서 난정할 때 그 난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력동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동력동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중국의 그 선조들이 글씨를 디자인했었을 때, 이 혹시 지금 이 동력 동자를 가릴 간자로 또 디자인해서 쓴 적이 혹시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자로도 썼다가 동자로도 썼다가 이 글씨가 비슷비슷하니까 혹시 그렇게 디자인해서 쓸 때 약간의 변형이 됐고, 또 그것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후손이 채택한 게 아닐까 해서 자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씨의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글씨를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초소로 쓸 때 어떻게 디자인하고 분놀림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디자인을 보는 건데, 이게 주로 이제 서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고 참고하는 사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난초 난자가 나옵니다. 난초 난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보세요. 난초 난자에서 가릴 간을 썼어요. 가릴 간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난초 난자를 가릴 간을 쓰는 것을 상식화한 거예요. 근데 옛날 비문들의 어떤 그 글씨 디자인들, 이거 전부 다 비문에서 그 탁본을 뜬 거거든요. 탁본을 떠서 옛날 사람들이 비문이라는 게 글씨를 써놓고 그 글씨를 얹어놓고 거기서 돌을 조각해서 비문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역으로 탁본을 뜨면 옛날 사람들이 글씨를 어떻게 썼는지 그 필법이나 글씨 디자인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비문에서 탁본을 뜨는 건데, 여기 보면 옛날 사람들은 다 동력동자를 썼어요. 예, 가릴 간자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디자인이 동력동자예요. 동력동자죠? 다 동력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나라를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난초 난자를 검색하면 이렇게 가릴 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릴 간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이 가릴 간을 쓸 때 이렇게 쓰기는 게 귀찮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선조분들은 글씨를 쓸 때 이 동력동자를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려면 붓이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획수가 하나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혹시 그런 적이 혹시 없었을까 해서 동력동자나 가릴간을 한번 자전을 찾아봤습니다. 자전에 동력동하고 가릴간을 찾았는데 가릴간이 안 나와요. 네, 가릴간이 안 나옵니다. 가릴간이란 말은 안 썼나 봐요. 전부 다 동력동자만 나옵니다. 이 가릴간이 어디서 생겨난 말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인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한자에 정통하신 분들, 서예하시는 분들이 이 글씨 이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 이 동력동자를 쓰는데, 그것을 귀찮다고 해서 또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이 간자로 쓴 디자인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명 씨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김진명 씨가 쓴 글자전쟁. 여기에 보면은 조상알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을 당했다 했을 때 두 가지 글씨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둘 다 이것도 쓰는 분이 있고 이것도 쓰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는 이 글씨가 없어요. 네, 이 글씨가 없고 이 글씨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때의 그 한족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입구 문 앞에다가 이 수건을 이렇게 걸어놨대요. 수건건자 수건을 걸어놓으면서 사람이 죽은 걸 표시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쪽 우리 그 고구려 민족들, 우리가 한민족들은 활을 들고 들판에 시체를 놓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활을 들고 짐승들이 먹지 못하게 3일 정도 3일장을 지내면서 바위 같은 데다가 시체를 올려놓고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지 몰라서. 그래서 3일 동안은 지켜봤다는 거죠. 그때 이 활을 들고 지켰다 그래서 이 조자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만약에 이 글씨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고구려 민족, 우리 한민족이 한자를 만들어낸 민족이기 때문에 한족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입고 문화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씨를 쓴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소설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어요. 서열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광개토 대왕비가 벌써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예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서체로 비문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서를 한민족이 먼저 썼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소리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씨가 생긴 거죠. 글씨가 생긴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거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썼는지는 저 자신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난초 난자를 안 썼는데 이 새롭게 언제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글씨 디자인의 변천사를 봐도 나오지 않고 약자를 쓰는 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난초 난자를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니까 이 동력동자가 아니고 이 가릴 간자입니다라고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은 하나는 아시는데 이게 난초 난자라는 건 아시는데 둘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런 동영상이 떠인 적이 있어요. 이게 가릴 간자인데 자꾸 동력동자를 쓴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해석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출란교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그냥 상식이다 생각하시고 난초 난자는 원래는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원래는 이게 맞다. 지금 화원이나 사전이나 전부 다 이런 데서 이 글씨를 쓰시는 분들이 틀렸다. 또는 또 틀렸다고 굳이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틀린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갈까요? 출란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